네, 안녕하세요. 어, 내일 원래 금요일 날 제가 강의 시간인데, 내일부터 제가 바둑리그를 연속으로 해설을 해서요. 그래서 김만사엄하고 일정을 바꿨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프로 바둑을 강의할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바둑리그, 프레이오프전이거든요. 프레이오프전은 이제 바둑리그가 이제 정기리그가 끝나고 이제 상위권 팀만 남아서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챔피언을 결정하는 그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 시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합인데요. 지금 변상일 구단과 박종훈 구단, 박종훈 글쎄 몇 단인지 모르겠는데 그 박종훈하고 지금 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은 지금 한국 랭킹 3위입니다. 지금 한국 랭킹은 신진서가 1위고요. 박정환하고 변상일하고 예,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2등, 3등을. 그리고 이제 4등이 이제 신민준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멤버들이 지금 계속 이 1등은 압도적으로 이제 신진서가 압도적인 1등이고 나머지 밑에는 이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과 3등을 지금 얼마 전까지 2등이었어요, 변상일이요. 근데 지금은 또 3등으로 떨어졌고 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자입니다. 한국을 대표한. 박지웅은 나이가 이제 한 23, 4 정도 된 학생이니까 친구인데 분당에서 저희 도장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최기병 사범 아시죠? 어제 강의했던 최기병 사범 아들도 이제 프로기사거든요. 최영찬이라고 그 친구하고 이제 나이가 같은데 같이 이제 꼬마 때부터 같이 바둑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최기병 사범 아들은 이제 프로 생활을 하다가 요즘 이제 공부를 해서 사회생활 하겠다고 다시 대학 시험 보고 지금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기병 사범 아들이 그 친구도 한 23인가 그런데 공익을 하면서 그 수능 공부를 해갖고요. 한 2년 했나 뭐 했는데 성균관대 반도체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자식들도 있고 하는데 그 뭐 십몇 년씩 공부를 시키는데 네, 못 들어가는데 2년 만에 들어가서 제가 걔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어갔냐고 했더니 뭐 그렇게 어려워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국어를 못해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2년 만에 쫓아갈 수 있는데 국어는 그 어렸을 때 바둑만 해갖고 책을 안 읽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2년 만에 도저히 자기가 쫓아갈 수 없었다고. 그래서 국어를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최기병 사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든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도 지금 성균관대 반도체학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뭐 축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삼성 반도체 아닙니까? 그 졸업하면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죠, 보통.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도 바둑을 계속해서 좀 타이틀을 따고 그러기를 좀 바랬는데, 그러니까 좀, 최기병 사범 아들이 똑똑하고 다 좋은데, 약간 좀 여린 부분이 있어요. 승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이게 승부보다는 좀 그냥 직장 생활이 이게 좀 낫다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뭐, 성인이 되면요, 부모가 어떻게 말을 못 합니다. 본인이 고집 피우면은 그냥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박종훈 사범이 그 최기병 사범 아들하고 같이 이제 거의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부터 한 2, 3학년 때부터 저희 도장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프로가 된 친구입니다. 네. 누가 셌어요? 최사범님. 비슷해요, 거의. 거의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얘 말고도 또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좀 라이벌 같이 이제 활동하는데, 오히려 최기병 사범 아들이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종훈이라는 친구가 아마 그 박영훈 사범의 육촌 동생인가 뭐 또 친척이에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요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바둑리그에서도 어제도 홍성지라고 굉장히 좀 강한 선수를 또 이겼어요. 그만큼 지금 발전도 빨리 하고 있고 바둑도 내용도 좋습니다. 이 경기도
박종훈이 거의 이길 뻔하다가 막판에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포석입니다. 구자나 날일자 이렇게 둔다고 많이 설명드렸죠. 물론 이렇게 협공을 해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짝 협공을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날일자로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힘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상대가 이제 손을 뺐기 때문에 협공을 하면 무난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짝 협공,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양을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바짝 협공을 하면 여기가 좀 넓지 않습니까? 침입했을 때. 그리고 이쪽을 두는 수는 이 돌에 대해서 좀 압박이 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협공을 할 때도 이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협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벌릴 자리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거의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는 이 모양도 좀 의식을 하는 거고요. 바짝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돌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다. 이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 걸쳐가는 수, 실전은 3-3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다가서는 수가 또 굉장히 크다고 했죠. 네.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둬도 한 판의 바둑이라서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3-3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막았습니다. 쉿! 1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쪽 날일자로 갔는데 치받고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붙이게 되면 물론 백은 이제 싸움을 피하려면요 일로 그러니까 늘어서 둡니다. 이렇게 늘어서 두면 이제 백이 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젖혀서 두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전입니다. 치받게 되고 늘게 되고요. 나와서 이렇게 끊어서 싸우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서로 이제 좀 피하는 정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붙였는데 이 장면에서 손을 빼면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루 젖혀서 싸웁니다. 끊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두고요. 이런 식으로 싸우게 돼서 요거는 대체로 백이 흙이 좀 유력한 좋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일로 두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싸움을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싸움이 좀 두렵다. 근데 선수를 잡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죠? 혹시 아시나요? 선수는 잡고 싶고 싸움은 피하겠다. 이거는 이제 싸움을 피하는 수인데 후수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를 빠지는 겁니다. 여기 젖히는 게 이제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급소예요. 그러면 흙도 이렇게 빠져둡니다. 이러고 손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석 몇 가지를 그래도 아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흙이 싸움을 피하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치받고 젖혔습니다. 네, 이쪽 같고요. 여기도 이 수하고 이 자리는 거의 맛보기 자리입니다. 굉장히 큰 자리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단수를 치고 두고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질문하셨는데 단수 치고 왜 손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손을 뺄 때는 요 단수를 안 쳐요. 단수를 치면은 손을 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젖혔을 때 둘 데가 없어요. 여기 젖혔을 때 일로 받는 것은 끊어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을 수밖에 없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어서 망한 겁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축으로 잡을 수 있고 축이 불리하면 늘어서 두더라도
여기 있는 게 또 손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는 흙도 채소는 여기 호구 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끊음은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젖히고 받고 단수 치고 있는 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약간 흙이 좀 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손을 뺄 때는 여기서 손을 뺍니다. 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젖히면은 바로 젖히고요. 혹시 이제 이렇게 끊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끊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돌이 위로 끊어서 둬요. 위로 끊고 이을 때 여기를 이제 끊어 먹어서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이 또 한 가지가 보시면은요. 이런 형태도 거의 비슷해요. 이런 형태도 여기 단수를 치면은 이거는 늘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축이 유리하면 이렇게 끊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고 먹을 때 이렇게 축으로 먹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형태도 비슷해요. 늘든지 호구 치든지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됩니다. 여기서는 손 뺄 수 있어요. 근데 치게 되면은 거의 두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단수 치고 이을 때 느는 수를 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좀 싸움을 해야 되겠다. 주위 배석이 두텁다 하면은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는 수가 있으면은 주위 배석이 있으면 두터우면 끊으셔야 돼요. 흙이 잔뜩 두터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안전하게 두는 수입니다. 끊고 네, 이렇게 늘게 되고요. 여기를 보통 두고 띱니다. 여기가 급소예요. 여기 안 두면은 여기도 아프지만 이 자리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를 띄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는 수도 있고 막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복잡한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두면 여기를 두고요.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벌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끊어서 두는 것은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양뿐이 아니고 대체로 이제 그 바둑을 두실 때 본인이 두텁고 배석이 강하면 싸우셔야 돼요. 본인이 두터운데 안 싸우는 거는 그만큼 바둑이 나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막 중복이 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약할 때는 무조건 안 싸우셔야 돼요. 좀 안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누가 두터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수익기도 세고 전투력이 강하다 하시면 끊으시고요. 그렇지 하시면 안전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늘어서 두는 게 이제 정석이고요. 가끔은 호구 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 견제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호구 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형태의 모양보다 여기가 이제 커지는 게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이 실전에도 여기를 지켰는데 여기 뒷문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집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흙도 이제 밀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손 빼고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백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뭐 이렇게 여기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굉장히 커져요. 가령 흙이 백이 여기 오면 그럼 흙은 어디 둬야 될까요? 네. 갈라쳐야 되겠죠. 어디쯤이 좋아 보이십니까? 갈라치는데. 점 밑에요. 점이요. 예. 여기가 보통입니다. 정수. 예. 5급이 목표이신가요? 바둑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